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중견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정말 많은 일을 겪었는데 처음에는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30 초반에 회사끼리 거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남편은 30대 초반부터 친구랑 같이 앱 개발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은 되게 잘 되지도 안 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으로 그럭저럭 이어갔죠. 제가 회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남편을 알게 됐고 서로 호감이 생겨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다 30 중반쯤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잘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새로운 앱도 개발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금방 접었고 그나마 유지되던 광고마저 다 끊길 지경에 이르렀어요. 물론 그때도 제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수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일단 내가 버는 걸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얼른 정리하고 다른 일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아직 젊은 거 알지? 뭐든 하면 돼. 라고 옆에서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이 망하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매일 불안해했고 친구랑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해결 방법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하루는 남편이 퇴근한 저한테 와서 망설이다가 우리 집에 도와달라고 해볼까? 이렇게 어려운데 누구 한 명은 도와주지 않을까? 하며 상의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것 같아서 그래, 한번 가서 도와달라고 해보자. 뭐 어떤 식으로든 챙겨주시겠지. 하며 용기를 줬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항상 어려워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찾아가기로 한 거죠. 근데 시댁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남편이랑 찾아갔는데 암만 배를 누르고 전화를 해도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전박대는 생전 처음 당해봤어요. 저도 충격인데 남편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 남편이 멍하게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문 안 열어주시려나 봐. 그냥 가자. 응? 얼른 가자. 우리 지금 오래 기다렸어. 전화도 안 받으시잖아. 더 있어봤자 안 열릴 거야. 집에 가자. 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않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다가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고 저도 속이 상해서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정말 서러워서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끄끄거리면서 우는데도 시어머니는 문을 안 열어줬어요. 분명히 안에서 인기척도 났고 복도가 어두운 편이라 현관 센서 등이 몇 번이나 꺼지고 켜지는 게 보였는데도 기어코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사실 그전부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끔 전화하면서 엄마, 나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려워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도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 어려워서 말씀드려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도 형편 어려운 거 알잖니? 네 형이나 동생한테 물어보는 게 어떠냐? 내가 여유가 되면 당연히 도와주는데 지금은 여력이 없다. 라고 하시며 회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많았고 본인도 동네 친구들이랑 일하러 다니면서 돈 벌어서 모아둔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아쉬운 소리만 하면 도와주지 않고 피해버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 상처였을 거예요. 아들만 셋인 집에서 둘째로 태어난 남편은 어려서부터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형은 장남이라서, 동생은 막내라서 시부모님이 잘 챙겨줬거든요. 둘 사이에 낀 남편은 어정쩡한 위치였고 항상 가족들에게 뒷전이었죠. 저는 외동이었지만 예전부터 남편처럼 형제자매 중에서 중간에 끼어 고생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남편 입장이 100%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옆에서 차별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안쓰럽기도 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노력했지만 평생 뒷전이었어요. 저 만나기 전에는 애정결핍이 너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절 만나서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가슴에 대못이 박혀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 현관 앞에서 엉엉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차에 타고 제가 먼저 "우리 친정으로 가자.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당신이 불편해할 건 알지만 그래도 친정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라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솔직히 말하면 처가댁에까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장인어른이 어려워서 내키진 않아. 그리고 힘들 때 손 벌리는 사이를 달가워하실까? 라며 망설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며 남편한테 조금 화를 냈고 남편도 결국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남편 손 잡아 끌고 친정에 갔어요. 저희가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표정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솔직히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 서러움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둘 다 표정도 안 좋고 눈도 벌개져서 들어서니까 친정 부모님도 뭔가 짐작하는 눈치셨어요. 저희는 친정에 들어서서 별말은 안 했지만 괜히 쭈뼛거리고 앉지도 못하고 뻔히 서 있기만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일단 앉으라고 하셨고 치킨을 2마리나 시키시더니 술도 꺼내주셨어요. 친정 엄마는 "오랜만에 우리 사이가 왔는데 맛있는 게 없네. 치킨이라도 많이 들게." 라며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친정아버지도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 않으시면서 남편이랑 술만 마셨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더니 자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 장모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제가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는데 도저히 돌파구가 없네요. 친구랑 정말 열심히 했는데 꽉 막혀버리니 답이 없어요. 사실 조금 전에 본가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저희가 온 걸 알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솔직히 평생 형이나 동생한테 차별받으며 자랐는데 이렇게 아들이 힘들다는데 전화도 안 되고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걱정 끼칠까봐 안 오려고 했는데 불쑥 찾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훌쩍거리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 사이 힘들게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 주시고 치킨살도 발라주시면서 옆에서 챙겨주셨어요. 저는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만 지켜줬죠. 그렇게 남편은 만취해서 몇 시간 동안 꺼이꺼이 울고 신세한탄하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부엌에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남편 입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어요.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이런 건 어르신들한테나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한테 왜 이런 병이 오는 건지 너무 속상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구안화사는 바로 치료해야 후유증이 안 생긴다며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의사 선생님이 신경이 너무 많이 죽었네요. 구안화사 환자한테서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도대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혈압도 높아서 위험한 수준이에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은 건 아닌지 일단 치료는 빨리 시작하면 입은 정상 위치로 거의 되돌릴 수 있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부터 꾸준히 해봅시다. 라며 걱정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또 서러워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다독거려줬어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같이 병원에 가셨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며칠이 지났을까.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더니 김서방 얼굴은 좀 어떠냐? 얼른 돌아와야 할 텐데. 김서방 괜찮으면 집으로 좀 오거라. 라며 남편이랑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친정에 가니까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건물 하나 있는 거 알지? 김서방 자네만 괜찮으면 거기서 가게 하나 차려보게. 지금까지 상가들이 다 잘 돼서 공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1층 편의점이 곧 계약 종료를 하고 완전히 나가기로 했네. 거기서 가게 하나 차리면 새 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 그렇다고 공짜로 건물 쓰라는 건 아니네. 그러면 사람이 풀어져서 될 일도 안 되니까 임대료는 받을 예정이라네. 물론 내 딸을 봐서 시세보다 절반 수준으로만 받을 테니 의향이 있으면 열심히 해보게. 라며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친정아버지 건물이 되게 큰 빌딩 수준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대려변에 있어서 위치도 괜찮고 관리를 잘하셔서 임차인들하고도 관계가 다 좋거든요. 그래서 오래 영업하는 곳도 많았고 상가들 수입도 다 괜찮은 편이었어요. 저는 희소식에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눈이 반짝거리더니 친정아버지한테 큰절을 하면서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하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했어요. 친정아버지는 나이도 젊으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해보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바로 건물 주변 상권 조사부터 시작하고 여러 프랜차이즈 중에 괜찮은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친구랑 하던 사업은 완전히 접었는데요. 다행히 큰 빚을 진 건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급한 대로 빚은 제가 대신 갚아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되게 미안해했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잘해달라고 하고 넘어갔죠. 남편은 저한테 정말 고마워. 앞으로 잘 되면 내가 생활비 다 내고 용돈도 줄게.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라며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건물 명의를 그대로 두려고 하시다가 남편이 계속 눈치를 보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면서 저한테 건물을 증여해 주셨어요. 어차피 제가 외동딸이니까 저한테 주실 거긴 했지만 기왕 사위가 건물에 들어오게 됐으니 저보고 가지라며 증여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랑 부동산 계약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친정아버지가 갖고 계셨어요. 저는 건물 하나를 받았으니 친정 부모님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죠. 그리고 혹시 남편이 기가 죽을까 싶어 건물이 제 명의로 바뀐 뒤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공인중개사 통해서 모든 걸 처리하기로 했고요. 남편은 상가 주변에 직장인이 많고 특히 남처 회사가 많은 데 비해서 퇴근하고 가볍게 술 한잔 할 만한 가게가 없다는 걸 보고 캐주얼펍 창업에 도전했어요. 여러 프랜차이즈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꽤 오랜 시간 계약 조건이며 본사 방침, 다른 가맹점 운영 현황 등을 모두 꼼꼼히 따져본 뒤에 제일 괜찮은 곳으로 결정했어요. 약간 포차 느낌도 나는 프랜차이즈라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물론 남편도 저도 모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변수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운도 따라줘야 하고요. 그래도 인테리어며 주방 기구며 여러 가지 준비할 때 은근히 설레고 들뜨기도 했어요. 어쨌든 우리만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고 가게 꾸미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고 매일 다짐했어요. 프랜차이즈로 오픈해서 그런지 본사 도움을 받아서 오픈했을 때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게. 당신이나 장인 어른이나 내가 큰 빚을 졌어. 잘 되면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줘. 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어요. 저도 왠지 남편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컸어요. 남편은 본사에서 교육받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가게 오픈한 뒤에도 메뉴 조리법도 교육받은 대로 계속 연습하고 서비스 응대도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주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특히 회식하고 2차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는데요. 한자리에서 계속 술이랑 음식 시키고 오래 앉아있는 손님이 많으니까 매출도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 처음보다 매출도 자꾸 오르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우리도 형편이 확 피겠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니까 나만 믿어. 내가 호강시켜줄게. 라며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바생 교육도 매번 철저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다 맡아 하니까 음식이며 서비스며 퀄리티도 좋은 상태가 잘 유지됐어요. 저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봐서 뿌듯하기도 했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뒤에서 저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친한 거래처 마케팅 담당자한테 제 사비 털어서 마케팅 부탁도 했거든요. 가게 홍보하는데 뒷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긴 했어요. 본사에서도 마케팅을 지원해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서 블로그며 SNS며 여기저기 방문 후기 올리고 본사 차원에서 세일하고 그럴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그러니 손님들이 점점 더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케팅 도와준 건 남편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혹시 본인이 노력한 것보다 마케팅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질까봐 일부러 숨긴 건데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을 너무 치켜 세워주고 너무 배려해줬던 것 같네요. 어쨌든 남편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라 회사 야근 없으면 가서 테이블 정리며 설거지도 가끔 도와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같이 합심하니 제대로 대박이 났어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해야 하는 건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얘 둘째야, 너 가게 오픈했다며? 왜 여태 소식도 없었냐? 어디서 하니? 내가 한번 찾아가마. 라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남편 소식을 들었는지 그전까지는 전화며 문자며 한 통도 없더니 남편 가게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와서 갑자기 연락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연락을 아예 끊었으면 했는데 남편은 그게 안 됐나 봐요. 하긴 엄마니까 차마 연을 끊는 건 어려웠겠죠. 근데 시어머니 연락이 다시 시작되면서 점점 상황 자체가 나빠졌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자기 자식한테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편한테 시어머니 전화 오면 뺏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문자하고 전화하는 게 정말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문전박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하는 건지 아들 잘 됐다는 말을 듣고 엄마 행세 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항상 천대하던 둘째 아들한테 이제 와서 콩고물 얻어먹으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짜증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적당히 받아주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엄마, 제가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전화 오래 하기 어렵네요. 직원 두고 일하니까 찾아오실 필요는 없고요. 오셔도 일 도와주실 거 없어요.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문자는 아예 답도 안 하고 읽지도 않아 버렸죠. 그렇게 남편이 무뚝뚝하게 대응하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가게로 전화하더니 남편 가게에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 말로 당시 표정 관리가 정말 안 됐지만 다행히 사람 없는 시간대에 찾아와서 다행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그때 아들, 이렇게 번듯하게 가게 차려놓고 초대 한번 안 하니? 섭섭하다. 라며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앉아있다 가시기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별일이 없는데도 자꾸 남편 가게에 들러서 앉아있다 음료수나 마시고 직원들하고 말하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괜히 이것저것 말을 붙이며 나가지도 않고 앉아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가게는 언제부터 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가게 한다고 했으면 내가 많이 도와줬을 텐데. 지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라며 계속 속을 긁었다고 해요. 잠깐 왔다가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 사장 엄마라고 본인이 손수 음료수 꺼내 드시고 괜히 훈수 두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차마 직원들 앞에서 화도 못 내고 바빠서 연락 못했다며 대충 둘러댔다고 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친구가 남편이 일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한테 알려준 이후부터 계속 가게에 오셨다고 하네요. 가게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는 사장 아들 둔 엄마 행세하고 싶어 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솔직히 우리 힘들 때 문전박대 하셨던 거는 너무 하셨잖아. 우리가 그렇게 문 열어달라고 벨 누르고 전화할 때는 그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찾아오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돈 보고 찾아오신 거 아니야? 시댁에서 먼저 우리랑 연 끊으셨으니 우리도 끊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남편이 흔들려서 시댁에 휘둘릴까봐 미리 얘기를 해둔 거죠.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시댁에서 인정받으니 기분도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더라고요. 뭐 애정결핍이 너무 심하니까 간절히 바라던 상대한테서 갈구하던 애정을 받았으니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렇게 줏대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답답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웃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 와중에 남편 가게 매출은 점점 늘어갔어요. 여태 고생도 많이 했고 열심히 일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첫 오픈할 때 비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정도였고 남편이 저보고 힘들게 일하지 말고 직장 그만두라고 할 때도 있을 정도로 잘 되어 갔어요. 하지만 언제는 잘 되면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책임진다더니 막상 잘 되니까 저축해야 한다며 생활비도 제가 얘기해야 마지못해 내놓는 거예요. 벌써부터 달라지는 모습에 남편이 못 믿어서 제 일을 더 악착같이 계속했어요. 솔직히 이미 건물에서 월세 받는 것만 해도 부모님 챙겨드리고 재생활하기에 충분했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싶었어요. 남편의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남편에게 친한 척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어려울 때는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밀한 사이인 양 굴기 시작한 거죠. 아주버님은 우리 동생 가게가 잘 되니 분점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참에 프랜차이즈 계약 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때? 라며 남편을 부추기고 서방님도 형, 가게 독자적으로 운영할 거면 나 2호 좀 내게 해줘. 동생이니까 좋은 조건으로 매장 오픈하게 해줄 거지? 형만 믿을게. 라며 철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옆에서 분점이니 독립운영이니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꼴사납더군요. 형님이나 동서도 저를